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용혜원의 성공 노트라는 책입니다. 용혜원 제음 책 만드는 집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잠재 능력, 도전, 자신감, 탐욕, 기회, 시간, 돈 등 31가지 주제로 나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례와 함께 들려주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에 대하여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삶 속에서 느껴져야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행운과 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집착한다고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앤드루 머리는 돈에 너무 집착하면 돈을 벌기도 번 돈을 갖고 있기도 힘들다. 돈을 벌거나 모으려면 우선 돈을 편안하게 생각해야 한다. 돈을 거북하게 느낀다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결국 돈을 안 가지는 쪽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 관리합니다. 근면과 절약, 그리고 성실히 매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뚫고 나가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영심과 거칠의 세속적인 성공에 현혹된다면 낭비와 파탄으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돈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돈이 따라오게 해야지 돈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돈을 자신에게 들어오게 하고 들어온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온 돈보다 지출이 많으면 실패하고 맙니다. 공짜가 가장 비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것은 제 값을 치러야 제 몫을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제 값을 치르고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같은 배에 탄 승객들 사이에서 한창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모두들 자기가 더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자들은 서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가운데 있던 라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없지만 내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이때 해적이 습격해 왔습니다. 서로 자기가 부자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해적이 떠나간 후에 배는 겨우겨우 어느 항구에 도착했고요. 라피는 그 항구에서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라피는 배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다시 만났는데요. 그들은 라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훌륭한 지식을 가진 것이 제일 큰 재산이군요. 우리에겐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꿈과 비전과 가족과 친구와 소중한 사랑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과 물질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욕심과 욕망의 무기로 삼을 것이 아니라 행복과 나눔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에 갇혀 벽을 만들기보다는 물질을 통해 감동과 감격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에 이용당하기보다는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존 맥코넬은 경이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연 500만 달러라는 획기적인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한 가지 신념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신념은 바로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남들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베풀어야 한다는 말이지만 내면적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남의 입장을 나의 처지로 바꾸어 놓고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돈을 낭비하거나 탕진하는 것은 아무리 성공한 후의 일일지라도 실패한 삶이 됩니다.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얼마나 의미 있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멋지고 성공적인 삶으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절약 생활을 잘 하려면 돈이나 물건이나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잠재 능력에 대하여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근심이 가득하고 불안 속에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한다는 사고와 못한다는 사고는 그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잠재 능력을 충분히 꺼내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프로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지금보다 더 발전된 삶을 꿈꾸고 실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자신, 지금보다 행복한 자신, 지금보다 능력 있는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이 몰아치듯 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과 감동과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끈기를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값진 보석도 갈고 닦아야 가치 있는 명품이 되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잠재 능력을 온전히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능력 있는 삶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쳐나가야 가치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에 대하여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생각의 변화는 성공의 시작으로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 있으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심각해지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생각을 변화시켜야 행동이 변화됩니다. 생각만 했다고 기회가 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성공을 만듭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마음속의 어둠과 절망의 요소를 없애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열정이 생겨납니다.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쓰러뜨리려는 열등감을 싹 없애버려야 합니다. 열등감을 가지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열등감은 지나치게 강한 자의식이나 불안과 좌절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약점보다 강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하나씩 생각해 나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에너지가 넘쳐서 열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도전에 대하여 도전이란 가능성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회를 잘 포착하여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열정을 제대로 쏟을 때 자신도 놀랄 정도로 경이로운 힘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열정을 배울 때 우리의 삶에도 열정이 생겨납니다. 열정적인 삶은 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될 수 있는
그 무엇, 그 이상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면 할수록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변합니다. 끊임없는 도전은 강인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분명한 결정을 하고 성공으로 가려면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종이 위에 분명하게 적어보는 것도 좋은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정이 되었다면 열정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중간에 결과가 좋다고 해서 금방 만족하고 열정이 시들해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모든 열정을 다 쏟아야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부와 성공을 얻으려면 끈기가 있어야 하는데요. 끈기를 기르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강렬한 동기부여야말로 우리에게 고난을 극복해 나갈 힘을 줍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소망의 불을 활활 태워야 합니다. 소망이 타오르면 인내심을 발휘할 힘은 충분해집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데요.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믿어야 합니다. 자신감과 용기는 끈기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요. 계획을 잘 짜야 합니다. 면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갈 때 기다릴 수 있는 끈기가 생겨납니다. 또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경험과 관찰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올바른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한 억측이나 짐작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인내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인정과 이해와 조화가 갖추어진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인내력을 강화시키는 일이기에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의지의 힘을 가져야 하는데요. 명확한 목표를 향해 항상 마음을 집중하려고 하는 끈기야말로 성공의 양분이 됩니다. 끈기 있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날의 경험이 쌓여서 원숙해지는 법입니다. 공포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적도 용기 있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활력에 대하여 꼭 해야 할 일이라면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능률도 좋습니다. 기분 좋게 일하면 주변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인상을 쓰고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뒤죽박죽 억만징창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체계적인 결과를 얻어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현실을 즐겁게 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무책임하게 내던져서는 안 됩니다. 무계획적인 습관과 태도를 버리고 자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나고 기분 좋게 일하는 사람이 성공을 움켜쥘 수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 분투하고 노력할 때 성공이 이루어지는 날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짜증내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현실을 잊을 정도로 일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잡념을 떨쳐버리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보람도 있고 재미도 생깁니다. 자신의 일에 열정을 쏟는 사람은 불평하기보다 일에서 재미를 찾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합니다. 기회에 대하여 기회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선발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풍부한 경험을 만들고 능력을 쌓아야 합니다. 하다가 말거나 흐지부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항상 최선을 다해 100%를 쏟아야 합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까지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시계를 따라 일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자신에게 찾아오는 행운과 기회가 많아집니다.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자진해서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성공이 한 걸음 더 우리에게 접근해 올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잘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이 높은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모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오후나 밤에는 활용도 높은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간 예측을 잘해야 하는데요. 시간 예측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수를 예방케 해줍니다. 일의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최소화시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을 하다가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과중한 일이나 제때 지키기 어려운 일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요청을 현명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끝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뒤로 미루고 싶어 합니다. 성격에 따라 일을 완성하는 태도도 다른데요.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끝내면 내일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또 보통 때와 같은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짜증스럽고 어려운 업무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마음이 안정되어야 일도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정을 시기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결정이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에 맞는 올바른 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에 대하여 성공하려면 자신이 지금 하는 일에서 최고가 돼야 합니다. 성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살아가는 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싫든 좋든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통함, 패배감, 실망, 구할 길이 없는 절망감을 안고서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꿈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나가면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아갈 길을 결정했다면 어떤 장애물이나 역경과 고통이 오더라도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을 만들어 가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에도 관계없이 성공을 만들어 갑니다. 성공을 이루는 데는 끈질긴 인내가 중요합니다. 성공을 만드는 것은 성취하려는 끈기와 결단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온 리치라는 책입니다. 폴 맥케나 지음, 송택수 농김, 옹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마음먹은 대로 부자가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부자로 만들어주는 핵심 원칙과 신념, 태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올바르게 사고하는 법, 돈과의 관계를 바꾸는 법, 두려움과 탐욕을 다스리는 법을 통해 부유하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통장의 잔고가 100원이든 100만 원이든 상관없이
나는 부자다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부자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하루를 살아도 부자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부자입니다. 정말 부유해지면 우리는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내적인 자신감과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부유함에 대해 언급할 때는 단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부유함은 한계가 아니라 가능성에 따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유함의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부유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현재 은행 잔고와 상관없이 부자가 됩니다. 항상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현찰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상황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인생에서 진정 원하는 일을 찾아냅니다. 반면 가난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큰 집에 살고 비싼 옷을 입을지 몰라도 머릿속은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돈이 모두 사라져도 괜찮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을 지키거나 더 많이 빼앗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에 이르는 첫 번째 열쇠는 우리의 부유함이 어딘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찾아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유함의 열쇠를 찾기 위해 마음속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탐색하려는 영역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느끼는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가난과 궁핍에 집중하며 살아가면서 가난과 궁핍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 이미 지니고 있는 부유함에 집중한다면 더 많은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유함을 느끼고 스스로를 부자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전적으로 한층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사고와 감정이 더 부유해지면 우리는 인생에서 점점 많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함의 개념을 단지 돈이 많은 것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부유함을 느낀다는 것을 백만장자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부자라고 느끼기 위해 비싼 옷과 고급차, 보석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빨리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인생 전반에 걸쳐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생긴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진정 부유한 삶은 내적인 부유함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으로부터 부유함을 창출하는 방법에는 내가 부유한 순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찾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잠시 멈춰 인생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 의미를 가져다 주는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최고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자신만의 연상고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관과 연결되면 우리는 가장 부유한 사고를 하게 되고 당연히 외면의 부유함으로 귀결되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립니다. 또한 우리는 돈을 벌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인생에서 더 많은 돈을 갖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긍정적 신념과 부정적 신념이 섞여 있는 자료를 물려받았습니다. 이런 신념들은 더 나아가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많은 돈을 갖도록 허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돈을 벌 자격이 있다. 내게는 돈이 쉽게 들어온다. 뭐든 사고도 남을 만한 돈이 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괜찮다. 만약 이런 문장을 읽을 때 편안하게 느낀다면, 즉, 하늘은 푸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명백한 사실로 느낀다면 우리는 이미 꽤 부유한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불편하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라고 느낀다면 당신은 방금 부유함과 자유를 누리는 삶에 이르는 진짜 조각 중 하나를 들춰낸 것입니다. 너는 절대 훌륭한 인물이 못 될 거야. 창피한 줄 알아라. 넌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기나 하니? 예쁘게 태어난 게 다행이다. 예쁜 만큼 똑똑하지 않으니 말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부유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이용하는 신념과 이야기는 매우 많습니다. 만약 부자가 되면 사람이 변하거나 표적이 될 것이라고 혹은 친구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스스로에게 그런 압박감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혹은 어쨌든 사실 돈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되려면 우리는 과거 돈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더라도 이제 그런 얘기는 잊어야 합니다. 부자를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면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돈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인식하게 되자 그런 혐오가 부유함을 추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지장을 주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자에 대한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을 재프로그래밍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런 혐오 때문에 다치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재산에 대해 나 자신이 머릿속에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마다 즉시 그 생각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긍정적 생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묘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내면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훨씬 극적인 변화를 더 빨리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기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법은 내 마음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내가 원하는 것, 즉 돈을 벌면서 윤리적이고 즐거운 방식으로 부자로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부유함에 더 편안해질수록 우리의 부유함도 그만큼 빨리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현재보다 높은 수입 상상하기를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연습을 반복할 때마다 변화된 수입을 상상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 편안해질 것인데요. 먼저 현재 얼마를 벌든 정확히 똑같은 양의 일을 하면서 그 2배를 받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다시 그것을 2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현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절대적 상한선에 도달하면 그 돈에 대해 뭔가 다른 것을 할 수 없을지 생각해보고 그 금액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말 더 이상 높일 수 없게 되면 자신의 현재 수입을 생각해보고 현재보다 10%만 올리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능하다고 느껴지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이것을 연습하면 쉽게 할 수 있게 되든 그렇지 않든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점점 큰 금액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 강조해도 모자라는 것이 집중의 힘인데요. 우리는 항상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에너지는 사물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기도 튕겨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고의 풍요로움이 궁극적으로 은행 잔고보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고는 강력하고 창조적인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자 선택하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부족한 것에 집중하면 더 많은 부족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창출하는 것에 집중해야 더 큰 가능성을 느낄 수 있고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부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